이제 262페이지 2번 UDP 플러딩을 하겠습니다. 위에 신 플러딩에서 위에 그림은 한번 이 설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짚어가면서 보시면 맞고요. 자, UDP 플러딩. 자, UDP 플러딩입니다. 두 번째 공격. UDP 플러딩 공격. 자, 얘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물론 2차에서 나왔었습니다. UDP 플러딩 공격을 설명하라고. 근데 아직까지 신 플러딩은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나올 때 됐어요. 한번 꼭 기억을 하고 설명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3웨이 핸드쉐이크 이해하고 그리고 TCP 플러딩, 신 플러딩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UDP입니다. 이제 UDP가 나왔으니까 또 얘 아주 친구가 하나 있죠. TCP. TCP 지금 3웨이 핸드쉐이크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신 플러딩이었어요. 그런데 UDP, TCP는 뭐가요? 연결형이었었다는 얘기예요. 얘가 연결형. 연결형이기 때문에 3웨이 핸드쉐이크가 있어요. 그런데 UDP는 연결형이에요? 비연결형이에요? 비연결형이에요. 비신뢰성. 그렇기 때문에 3웨이 핸드쉐이크가 없어요. 얘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 없는 거를 기반으로 하는 공격이기도 하다. 이거죠. 비신뢰성인 거. 물론 그거로 딱히 그러진 않습니다. 하면 UDP 플러딩도 한번 보면요. 공격 기법 보세요. UD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서버의 가상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보내 서버의 부하 및 네트워크의 과부하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UDP의 비연결성 및 비신뢰성 특징을 이용한 공격이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UDP 플러딩은 백로드 큐에서 이렇게 쌓여가지고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는 이런 공격이 아니라 TCP에서는 연결성의 취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지만 UDP에서는 뭐예요? 비연결성이면서 UDP 패킷을 다량으로 전송을 해서 과부하를 시킨다는 거죠. 보세요. 여기에 공격자가 있고 여기에 공격 대상이 있어요. 공격 대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지금 TCP에서의 신 플러딩 같은 경우는 TCP 플래그이기 때문에 TCP로 공격을 하겠지만 지금 UDP 플러딩은 어떻게? 이쪽으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3웨이 핸드쉐이크는 당연히 아닙니다. 책에 나와 있듯이 다양의 이 UDP 패킷을 여기에 지금 담아서 보내는 것들은 다 UDP죠. UDP 패킷을 담아서 계속 전송을 하는 거죠. UDP 패킷. 당연히 UDP 패킷을 전송을 하게 된다. 자, UDP 패킷은 연결 상태에서 어떤 패킷이 전송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연결하고 전송을 하게 하겠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죠. UDP를 공격을 할 때도 이 UDP 패킷 안에서의 그 소스나 데스티네이션 IP는 이 TCP, 신 플러딩에서의 이 소스 IP, 데스티네이션 IP와 담는 것과 유사하게 담아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UDP 패킷을 다량으로 보내게 된다는 얘기죠. 다량으로 보내게 된다. 그럼으로써 이 공격 대상의 서버가 비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탐지 방법은 뭐냐? 공격자가 보낸 패킷의 UDP를 분석을 한다. UDP. 그 다음 대상의 포트 번호를 확인해서 17, 135, 137 UDP 포트의 스캔이 아니면 UDP 플러딩으로 간주한다. 17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이 UDP 프로토콜 번호가 17이에요. 그 다음 패킷의 횟수를 카운트하여 일정 시간 내에 공격 인정 횟수 이상이면 UDP 플러딩으로 탐지한다.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UDP 플러딩보다 UDP 패킷으로 전송을 하는데 다량의 UDP 패킷을 전송을 한다. 그럼으로써 이 UDP는 연결형이 아니라 비연결형 신뢰성이라는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 그 다음 대응 방법을 보세요. 불필요한 서비스를 비활성화시킨다. 특히 UDP를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었죠. DHCP라든가 유동IP 안 보여준다면 제거를 해야 될 거고 또 SNMP SNMP라든가 또 TFTP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방화벽과 라우터에서 불필요한 UDP 서비스를 차단을 한다.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UDP 플로딩은 여러분들이 그 공격 기법, 탐지 방법, 대응 방법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서 보시고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심플러딩은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얘가 나올 가능성은 또 있죠.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밑에 그 UDP 플로딩 공격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IP를 계속 담아서 UDP 플로딩 공격에서 UDP 데이터그램을 지속적으로 다량으로 계속 보내게 되죠. 그럼 서버에서는 응답할 곳이 없죠. 또 응답도 받아줄 때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 대상 시스템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 왜? 다른 사용자들이 이 서버를 접속할 용량을 얘가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는 무슨 공격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도스 공격. 그건 잊지 말고 심플러딩이든 또 UDP 플러딩이든 기억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테어드롭입니다. 티어드롭. 눈물방울, 눈물만 뚝뚝뚝. 티어드롭. 얼마나 힘들면 눈물을 뚝뚝 흘리겠습니까? 티어드롭 공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티어드롭. 자, 눈물방울이죠. 눈물만 뚝뚝뚝.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공격이. 자, 공격 기법. 헤더가 조작된 일련에, 그래서 헤더가 조작을 공격을 하는데 정상적인 패킷을 보낼 리는 없겠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모든 네트워크 라우터라든가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처리하게 되면 문제가 절대로 발생할 일이 없으니까. 헤더가 조작된 일련의 IP 패킷을 조작, 프래그멘테이션을 전송하여서 재조합하는데 과부하를 주는 공격이다. 그렇죠. 조작된 IP 패킷. 티어드롭. 그 다음에 윈도우즈뿐만 아니라 리눅스 서비스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 이거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공격을 받을 시에는 그 네트워크의 연결 끊김 또는 블루 스크린 화면으로 출력되는 되면서 시스템이 정지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특징입니다. 이것은 테어드롭. 또 하나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 테어드롭의 특징입니다. 특징. 테어드롭은 일단 뭐냐면 패킷 프래그먼테이션 공격입니다. 분할. 우리말로 쓰겠습니다. 패킷 분할 공격입니다. 패킷 분할 공격.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에서의 장비는 라우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1500바이트를 기본적으로 MTU 값을 가져요. 맥시멈 트랜스미션 유니트라고 해서 최대 전송 단위가. 그러면 이 테어드롭은 패킷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라우터의 패킷이 1500바이트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최대 크기는 1518바이트까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처리가. 근데 얘가 만약에 1500바이트의 용량을 지금 표현을 했다고 치면 여기에 지금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왔냐면 얘를 데이터라고 봅시다. 데이터가 한 1800바이트의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1500바이트 얘는 1800바이트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라우터에서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라야 되겠죠.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분할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여기 분할을 하고 그 다음 아이덴티파이어라든가 식별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아서 보낼 수도 있겠죠. 자, 분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분할을 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받는 라우터나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또 조립을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얘를 이렇게 어떤 A라는 사용자가 전송을 해서 분할을 했으면 걔를 받는 입장에서는 두 번을 보내게 되니까 받아서 조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내는 이 공격자가 또는 공격 대상에게 이 패킷 분할을 얘보다 항상 어떻게 보냈어요? 지금 크게 전송을 한다는 거야. 패킷을 분할을 해서 공격하는데 패킷 사이즈를 크게 분할해서 크게 만들어서 전송을 하는 거죠. 작게 만들어서 전송하는 게 크게 그래야지만 얘가 잘라내야 되니까. 그러면 받는 사람은 그걸 조립을 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인데 공격자가 이게 수도 없이 대량의 이 패킷을 크게 해서 전송을 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내게 되면 상대 측 받는 쪽에서는
분할되어 있는 패킷을 조립하느라고 다른 어떤 정상적인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할과 얘의 특징은 그죠? 패킷이라고 합시다. 패킷의 분할입니다. 또는 조립. 조립 시 과부하를 겪게 하는 거예요. 과부하. 시스템. 과부하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공격을 우리는 테어드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패킷 사이즈를 뭐하게? 크게 전송한다는 거죠. 이제 잠시 후에 뒤에 설명을 드릴 또 뭐가 나오냐면 핑 오브 데스라는 죽음의 핑 공격이 있어요. 거기서는 패킷을 작게 잘라서 보냅니다. 원래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작게. 또는 뭐 중첩되게. 또 때로는 크게도 하지만 일단 그쪽에서 키워드는 작게 분할해서 보낸다는 거지. 그래서 이 티어드롭과 그 핑 오브 데스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시험에 지금 다 나왔습니다. 지금 심플러딩 빼놓고는. 당연히 UDP 플러딩 나왔죠. 테어드롭 나왔죠. 다 나와 있던 거예요. 키워드는 뭐? 패킷 사이즈를 크게 보낸다. 정상적으로 1500바이트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1800바이트든 뭐 30,000 바이트든 크게 보내게 되면 받는 측에서는 분할을 해야 될 거고 그 수신 측에서는 분할된 것들을 조립을 하느라고 다른 일을 처리를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 공격 기법이 티어드롭다. 눈물방울. 그죠? 눈물만 뚝뚝뚝의 공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티어드롭의 공격 패킷 구조가 나와 있죠? 크게 만들어서 전송을 하게 되죠. 뭐 옵셋이라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랜드 다 분할하고 조립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놓고 책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공격이 이제 스머프 공격입니다. 자, 네 번째 공격이 스머프 공격이에요. 스머프 공격은 한번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서비스 거부 공격 좋고, 자, 스머프 공격으로 갑시다. 전체적으로는 다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배우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이 공무원 시험 보는 분들은 그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음 중에서 도스 공격이 아닌 것을 찾아라. 그러면 답이 뭘까요? 디도스 공격입니다. 디도스 공격. 다음 중에서 디도스 공격이 아닌 걸 찾아라. 다 제례드립니다.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들. 또 다음 중에서 디도스 공격만으로 묶인 거.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또 도스 공격으로만 묶인 거. 시험에 나옵니다. 연결이 잘못된 거. 나온다면 나옵니다. 근데 정보보안 기사에서는 나올 확률이 거의 간혹가다 산업기사에서는 좀 모르지만 나이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공무원 시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스머프 공격이에요. 도스 공격에서의 공격, 스머프 공격. 스머프 공격. 스머프 공격. 자, 스머프, 뭐 여러분들 만화 영화도 나왔는데, 스머프, 그죠? 그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스머프 공격인데, 공격 기법이 뭐냐면, ICMP의 핑을 이용한 공격이다. ICMP의 에코 패킷. 자, 이 공격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특징. 키워드 정리하는 겁니다. 이 공격의 특징은 뭐야? ICMP. 그죠? ICMP. 에코 패킷을 이용하는 겁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에코 패킷. 패킷을 이용한다. 당연히 ICMP는 뭐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까? 핑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핑과.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위조된 패킷과 브로드캐스트 취소의 사용으로 네트워크 사용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라우터로 하여금 ICMP 에코를, 여기 나오죠? 에코를 서브넷 내의 모든 호스트에게 전송하여 조작된 IP 수로 응답이 폭주하도록 만든다. 전체 대역폭을 점하여 통신 불가능한 상태로 된다. 자, ICMP 에코 패킷을 한다. 에코. 잘 기억을 하고. 핑이다. ICMP니까 핑이죠. 이렇게 공격자가 있습니다. 공격 원료.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공격자가 있어요. 원래 제가 공격자는 원래 빨간색으로 표현하는데 많이 봐주는 겁니다. 공격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 이제 공격 대상이 나와요.
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여러분들도 뭐 해커 이런 얘기는 좀 잘 안 쓰죠, 요즘에는. 해킹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공격자로, 어태커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해커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죠? 컴퓨터라든가 또는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아주 능수능란하고 너무나 훌륭한 그런 컴퓨터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 운용자를 해커라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격자라고 하지 해커, 해킹 이런 얘기는 별로 잘 쓰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은 막 크래킹 뭐 이렇게 해서 나쁜 의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좋은 의도이기 때문에 공격자, 어태커로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공격자가 있고 공격 대상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를 또 뭐를 둘 수가 있냐면 여기에 라우터를 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둡니다. 라우터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럼 라우터 이 밑에는 뭐가 있어요? 뭐 스위치로 연결됐다고 합시다. 굳이 뭐 스위치도 필요 없습니다. 라우터 할까요? 그래요. 스위치로 연결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밑에는 그죠? 많은 PC들이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PC와 또 PC2 PC 뭐 99 마지막에 PC 100 이렇게 100대의 PC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얘네들은 뭐와 네트워크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럼 공격자가 이 내부의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어차피 공격자가 공격 대상으로 하나로 공격을 한다면 한 명이 이 공격 대상 서버를 예를 들어 얘를 서버라고 합시다. 뭐 웹 서버니 서버인데 서비스 거부 공격을 시키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럼 스마트폰 공격은 뭐냐? ICMP 에코 패킷이라는 이 핑을 이용을 해서 다른 이 사용자들 이용을 해서 이 모든 100대가 공격 대상을 공격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자, 이 라우터는 제3계층 장비라는 거 아시죠? 네트워크 계층을 수행하는 라우터의 장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ICMP라든가 또는 이런 패킷을 여기서 서브 네트워크로 전달을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우터에서는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 라는 기능이 설정돼 있어야지만 이 공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우터를 들어가게 되면 No Direct Broadcast로 해서 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때 사용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라는 이 기능을 라우터에서 이네이블을 시켜놨을 때 이 공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방어 기법 중에 하나가 라우터의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 기능을 제거하는 거죠. 제거하는 거야. 디저블로 만들어버리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 기능이 이 라우터에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격자가 이 라우터 밑에 서브 네트워크에 있는 100대의 PC한테 어떤 패킷을 보내서 누구한테 응답을 시키는 거예요? 공격 대상한테 응답을 시켜야 되는데 이 모든 PC에 동시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브로드캐스트 패킷입니다. 브로드캐스트. 예를 들어 공격자 IP 주소가 210점, 123점, 37점, 100이라면 그죠? 이 100이라면 또 이쪽 네트워크 IP 어드레스 주소가 예를 들어서 뭐 110점, 120점, 뭐 100점 제로 네트워크예요. 24비트짜리 이렇게 제로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면 이 공격자가 이 서브넷으로 브로드캐스트 ICMP 또는 브로드캐스트를 날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IP 어드레스는 뭔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신의 IP 패킷의 헤더만 IP 주소 부분만 표현하면 항상 뭐예요? 소스 IP 주소. 여기는 데스티네이션 IP 주소. IP 주소를 담아서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소스 IP 주소는 누구의 IP야? 공격자의 IP 주소. 자기 거를 쏘리합니다.
공격 방법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소스는 원래는 공격자의 IP를 담아서 보내야 되겠죠. 그럼 담아서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되면 자신에게 응답을 하면 자기가 다운돼 버리는 거죠. 자신이. 근데 여기에서의 소스 IP는 누구? 공격 대상의 IP 주소를 담아요. 공격 대상의 IP 주소를 소스 IP에다 설정을 하고 이 데스티네이션 IP 주소에는 이 서브 네트워크에 있는 무슨 IP를 담아서 보내느냐? 브로드캐스트 IP를 담아서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0점, 120점, 100점. 자, C클래스니까 브로드캐스트 IP 얼마에? 255로 담아서 라우터에 전송을 하는 거죠. 이 네트워크에. 그러면 브로드캐스트 패킷은 모든 이 서브넷에 있는 100대의 PC에 다 전송이 되죠. 그런데 이 PC들을 보니까 이 PC들은 응답을 할 때 뭐를 보고 응답을 하나요? 소스 IP를 보고 응답을 하죠. 아까 심플러딩이든 UDP 플러딩 마찬가지예요. 심플러딩에서도 어떻게 해요? 공격자가 공격 대상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참조할 때 소스 IP를 보고 응답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공격자는 이 소스 IP의 공격 대상의 IP. 공격 대상의 IP가 예를 들면 211점, 100이에요. 이렇게. 그렇다면 얘를 담아서 보내는 거죠. 여기다가 211점, 100이라고 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담아서 전송을 하게 되면 모든 100대의 PC에 브로드캐스트 IP를 담아서 데스티네이션을 브로드캐스트니까 일반 하나의 IP를 담는다면 다른 PC 2번의 IP를 담아서 보낸다면 PC 2번만 응답을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브로드캐스트로 보게 되면 전송을 하게 되면 다 받고 응답은 어디? 211점, 100이니까 이 모든 PC가 누구한테 응답을 하게 되나요? 다 공격 대상의 IP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 대상의 IP로 100대가 모두 다 동시에 응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100대가. 그런데 이 패킷을 하나만 전송하나 한 번만 딱 전송하고 그냥 끝이 나겠지만 지속적으로 다량의 패킷을 지속적으로 전송하게 되면 이 100대의 PC가 무자비하게 공격 대상의 이 서버로 계속해서 응답을 주겠죠. 공격 대상은 한 명인데 그럼으로써 이 공격 대상의 서버나 이 시스템은 다운이 되게 됩니다. 다운이 되게 된다는 이러한 공격 방법이 스머프 공격입니다. 스머프 공격 굉장히 유용하죠. 이 도스 공격 중에서 아주 막강하고 파워풀한 공격이 이 스머프 공격입니다. 고전적인 공격 중에서 공격자는 브로드캐스트 IP만 담아서 또 소스 IP를 공격 대상의 IP라는 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하나가 다 전송을 해주게 되면 모든 100대의 PC는 집중적으로 한 방에 공격 대상으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폭발적인 패킷을 보내게 되면 모듈이 다 공격 대상으로 응답을 하겠죠. 바로 다운 내지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게 만드는 이런 공격을 우리가 스머프 공격이라고 합니다. 스머프 공격. ICMP의 그 패킷을 날린다. 뭐를 담아서 전송한다고 그랬어요? 브로드캐스트 패킷, IP 주소로. 소스는 누구를? 공격 대상의 IP 주소. 이 하나하나가 다 답이죠. 스머프 공격 지금 3번, 4번 나왔어요. 공격. 기법 내지는 필기, 실기, 2차 다 나왔습니다. 괄호넣기도 나오고. 설명하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 얘 은근히 중요합니다. 얘가 라우트 지저분을 하게 되면 전송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이 불가능하게 돼요. 제가 이네이블이 되어 있을 때 공격할 수가 있다. 아직까지 얘도 안 나왔어요. 이런 것들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스머프 공격이었고요. 자, 탐지 방법 한번 볼까요? 패킷을 분석하여 ICMP 에코 리플라이를 확인한다. 리플라이라는 거 이제 에코 패킷인데 여기서 응답하는 것이 리플라이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ICMP 요 응답 패킷이 ICMP 에코 리플라이 패킷이에요. 리플라이 패킷. 공격하는 패킷. 중요하죠. ICMP 에코 리플라이 패킷. 그럼 이렇게 요청하는 건 뭐예요? ICMP
빨간색이 뭐 묻어가지고 있죠. 컬러풀하긴 한데 다시 쓰겠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 우리 잘합시다. 자, 요청을 할 때는 ICMP 뭐 에코 리퀘스트죠. 리퀘스트. 공격에서 응답할 때는 ICMP 에코 리플라이. 이게 중요하죠. 이 패킷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ICMP 에코 패킷이지만 공격자가 공격을 할 때는 ICMP 에코 리퀘스트를 뭐를 담아서 소스 IP에 공격 대상 IP를 담아서 데스티네이션 IP는 누구? ICMP 브로드캐스트 IP를 담아서 모든 네트워크에 PC에 전송을 하면 그 모든 클라이언트들은 누구한테? 소스 IP인 공격 대상으로 응답을 하게 돼서 폭주가 걸리겠죠? 다운이 되든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스머프 공격이다라는 얘기죠. 자, IP 스푸핑 여부를 확인을 하고, IP 스푸핑이라는 뭐예요? 여기 지금 IP가 변조가 됐죠. 그렇잖아요. 정상적이라면 자기 IP를 소스 IP에다 넣어야 될 거고, 데스티네이션은 뭐 이쪽 공격 대상이든 아니면 어떤 PC에 정상적인 패킷을 보내는 PC IP를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변조해서 집어넣은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IP 스푸핑은 자, 먼저 일단 ESB든 먼저 알고 가십시오. IP 스푸핑 공격은 모든 공격의 선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IP 스푸핑이 없으면 심플러딩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심플러딩도 IP를 변조하는 겁니다. 스푸핑 그렇잖아요. 비워서 하는 것도 변조고 왜 정상적인 하면 들어가야 되는 존재하지 않는 IP로 넣는 것도 변조. 다 변조예요. 변조한 IP는 또 변조. 데스티네이션은 뭐 심플러딩에는 당연히 공격 대상 IP를 넣는 거니까 넣는 거고. 그래서 IP 스푸핑 공격은 항상 다른 공격의 선행 공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패킷 횟수를 카운트해서 일정 내에 뭐 공격 인정 횟수를 이상이면 공격사 탐지한다. 뭐 탐지 시스템이라는 게 설정을 할 때 인기값의 이상이면 이제 공격으로 탐지한다는 거예요. 대응 방법. 직접 브로드캐스트를 뭐예요? 차단한다. 그죠? 막는다. 직접 브로드캐스트 예입니다. 예. 직접 브로드캐스트 예를 막는다. 차단한다. 라우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얘는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스머프 공격 때문에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는 차단이 되어 있는데 얘가 이네이블을 시켜버리면 이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보안에서는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중간 패킷을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라우터에서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자신의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IP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차단하도록 한다. 대응 방법 그대로죠. 그죠? 라우터에 아니니까 내 네트워크인데 라우터 바뀌니까 다른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는 ICMP 브로드캐스트 패킷 브로드캐스트로 하지 않으면 공격이 불가능합니다. 왜? 모든 호스트에서 다 받아서 응답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IP 어드레스면 그 특정 호스트만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브로드캐스트이기 때문에 다 받아서 소스 IP를 보고 응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패킷 여기 나오는 거죠. 들어오는 IP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차단하도록 한다. 왜? 외부에서는요.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전송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차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머프 공격이었어요. 스머프 공격. 자, 그래서 동영상 되돌리기를 하든 또 여러분들 노트를 하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설명하는 것까지는 안 나왔어요. 얘네들을 괄호치는 것까지는 다 나왔어요. 얘네들 또 요 얘기 또 어떤 IP로 공격 전송을 하는지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고전적 공격 모든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스머프 공격이었어요. 시험에 아주 지금 3번, 4번 뭐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264페이지 위에 보면 그 표현을 해놨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짚어가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공격이 이제 핑 오브 데스, 죽음의 핑이라고 합니다. 이 죽음의 핑인데,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이쪽으로 오면, 얘와 그래도 유사한 공격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핑 오브 데스와 이 테어드롭입니다. 테어드롭.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똑같이 그랬죠. 지금, 티어드롭 같은 경우는, 눈물방울 티어드롭 같은 경우는 뭐야? 패킷 사이즈를 크게 해서, 자, 원래 패킷 사이즈가 1500바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이 디바이스의 라우터에 예를 들면
더 1800이라든가 더 크게 보냄으로써 분할을 하고 보내는 측에서는 분할을 하고 어렵고 받는 라우터 쪽에서 디바이스 쪽에서는 분할된 걸 조립하는 하고 힘들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해서 과부하를 겪게 해서 이 디바이스가 시스템이 다운이 되든 아니면 서비스를 정상 없도록 만드는 이런 공격이 티어드롭이었어요. 눈물방울 공격. 근데 지금 핑 오브 데스는 여기에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번째죠. 저 넘어와서 핑 오브 데스. 죽음의 핑입니다. 죽음의 핑. 이 공격은 뭐냐면 패킷 분할 공격인 건 같아요. 특징. 누구와 같아? 티어드롭.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드리는 겁니다. 특징이 같이 이쪽으로 쓰겠습니다. 패킷 분할 공격이에요. 패킷 분할 공격. 패킷 분할 공격. 패킷 분할 공격인데 티어드롭은 크게 보내는데 이 핑 오브 데스는 패킷 사이즈를 작게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작게 보내요. 그리고 또한 중첩시켜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낸 패킷과 중첩시키는 거죠. 이 중첩을 시킨다는 얘기는 사이즈가 이렇게 있으면 또 크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후에 다시 패킷이 이렇게 겹쳐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겹쳐서. 또는 때로는 작게. 특히 키워드는 작게. 중첩시켜서 보낸다. 겹치게. 그럼 헷갈리겠죠? 사이즈를. 핑 오브 데스의 키워드는 뭐? 작게입니다. 작게. 티어드롭은 크게. 물론 중첩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티어드롭과 핑 오브 데스가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키워드를 가지고 구분하는데 또 하나 있어요. 이거 아주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죠. 핑이면 뭐예요? ICMP죠. ICMP 프로토콜과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를 사용하겠어요? 공격을 할 때 ICMP 에코 패킷을 사용하는 겁니다. 핑이니까 핑 오브 데스는 뭐? ICMP 패킷을 사용한다. 이걸 암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핑이니까 ICMP하고 연결하라고 그랬잖아. ICMP 패킷을 이용한다는 거. 사용하는 공격이다. 이해 가시죠? 이제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티어드롭과 핑 오브 데스의 요 차이점. 그래 같이 이렇게 지금 몰아놓는 겁니다. 티어드롭 대 핑 오브 데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비교해서. 지금 시험에 이게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다 나왔던 것들. 여기.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두 개. 비교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각자 따로 국밥으로 나왔어요. 고전적인 공격 시험에 잘 나옵니다. 두 개 티어드롭과 핑 오브 데스 차이점 요 비교해서 잘 기억을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 탐지 방법을 한번 보세요. 패킷을 분석하여 ICMP 패킷. ICMP 나오잖아요. 핑이니까 핑. 패킷 확인. 핑 여부와 크기 확인. 그죠? 크기 확인. 사이즈. 패킷 횟수를 카운트하여 일정 시간 내 이건 다 공통적입니다. 침입 탐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설치할 때. 대응 방법은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일정 수 이상의 ICMP 패킷을 무시하도록 설정한다고. ICMP 패킷.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ICMP. 뭐를 이용하니까? ICMP 패킷을 이용하니까. ICMP 패킷. 핑 오브 데스. 다만 패킷 사이즈에서 키워드를 찾아라. 그리고 핑 오브 데스는 ICMP 패킷을 이용한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핑 오브 데스였습니다. 죽음의 핑이라고 그러죠. 죽음의 핑. 우리말로. 뭐 이걸 꼭 굳이 뭐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죽음의 핑이라고 합니다. 핑은 또 우리말로 쓰면 좀 이상하잖아. 그지? 이렇게. 잘 비교해서 티어드롭과 핑 오브 데스를 비교하면서 또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전적인 공격 일단 5개가 끝이 났네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그죠? 잠깐 쉬었다가
랜더 어택, 그죠? 랜더 어택부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